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막후 실세 논란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에서 계속해서 한미동맹 와해와 관련된 이상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4일 한국일보와의 논담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아서 주목이 됩니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의 한국 G7 회의 초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한국의 방역 등 소프트파워 역량을 알릴 기회다라면서도 이 회의가 중국 포위 의도가 분명해진다면 참여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G7 한국 참여와 대중국 포위 동참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라며 답을 회피했는데요. 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태도에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여튼 여러분들께 이런 사진을 크게 띄워드려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이 사진 오래 보면. 아무튼 참 이분도 마찬가지고 또 주미대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장관급 인사 아닙니까? 이 한미동맹, 이 미국과의 관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지금 주미대사 미국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거부당하고 그리고 이제 된 사람이 이수혁 현 주미대사인데 이 주미대사가 그것도 미국에서 그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심추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는 누가 봐도 이 무게의 중심축이 미국에게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으로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군사, 그리고 도덕적 지위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굳이 이 꿈을 같이 꾸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너무나 참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통에 있는 이런 분들 보면 중국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빨리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월이 가면 될까요? 불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요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탈중국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노골적으로 중국몽에 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 지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10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청한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싱 대사로부터 중국 양회 이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을 강연 듣고 중국판 뉴딜 정책에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국 입국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탈중국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제시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에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 단절하도록 독려하고 주요국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 3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불러 회동을 갖고 SK그룹의 중국 투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들여서 반도체 공급 등 화웨이 제재를 뚫기 위한 지원 요구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세계 정상급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SK 하이닉스를 보유한 그룹 총수를 불러서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어기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싱하이밍 대사, 우리나라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큰 그런 장소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중국이 화웨이가 올 10월까지는 PC, 핸드폰 등 이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제 10월 이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미국이 이 화웨이가 생산하는 이 어떤 그 반도체 칩셋 이런 것들 다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 10월 이후에는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야, 이거 너무나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불러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중국 갔지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반도체 관련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압력 아니겠습니까? 화웨이 지금 안 되니까 니들이 반도체 또 칩셋 이런 거 납품해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잘 됐다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 없지요. 근데 부정적인 어떤 그 소문들은 있어요, 찌라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중국과 뭔가 제대로 된 중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안 나와서 그런지 중국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돼 버리지 않습니까? 야,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이제 불러가지고 여기 또 SK 하이닉스 있으니까 뭔가 아마 협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SK 그룹은 중국에 현지 공장도 있고 합자 회사 다 있고요.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화웨이 제재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SK의 협력을 아주 깊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SK 그룹 그 최태원 회장의 따님 최민정 씨죠. 그 최민정 씨가 베이징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북경대.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군 학사장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친중 회사는 아닌가? 그게 그렇게 우리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알기로 이 최민정 씨는 학비도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기 때문에 부디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SK그룹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피해간다 하더라도 이 SK그룹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사실은 이 탈중국 경제 네트워크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SK그룹이 안 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이 SK텔레콤 정말 오랫동안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이 SK텔레콤 이동통신 쓰고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정말 이 오래도록 충성 고객을 위해서라도 부디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이란이 국내 은행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해서 1,00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자금이 UAE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몇 차례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초승달 네트워크의 커넥션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이란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케네스 종이 세탁한 이 자금 상당수를 아랍에미레이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계 인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 중인 이 남성은 국내 은행, 즉 IBK 기업은행이죠, 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세탁한 뒤에 이를 이란 관계자들에게 송금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의 상당수가 UAE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케네스 종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 계좌를 이용해서 수출 대금을 받고 가짜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서와 송장을 만들어서 은행 측에 제시하고 달러로 바꿔 인출한 뒤에 이를 이란 관계자들에게 송금한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국내 기업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세탁된 10억 달러의 자금은 상당수가 아랍에미레이트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미 검찰과 정보당국은 이 가운데 최소 2천만 달러가 UAE의 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과거 중동 특집을 통해서 UAE가 이란과 북한이 중심이 된 초승달 네트워크의 자금 유통 거점이고 여기에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AP통신 보도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커넥션의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초승달 네트워크,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아랍 중동 지역의 이 불법 자금 순환 구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이 UAE고 우리가 알기로 UAE는 수니파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이가 먼 국가다라고 알려졌지만 돈 앞에는 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수르 일가가 완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수르 그러면은 이 영국의 맨체스터시티 그 EPL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 구단도 보유하고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그 지저분한지 골라서 다 하고 그런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맨시티 구단을 인수했다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그 한병도 씨 그리고 이제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UAE 특사 또 이라크 특사 이런 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 초승달 네트워크, 자금 세탁기 네트워크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작년 1월, 2월, 2무렵에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초승달 네트워크. 핵심이 이제 중간이 당연히 이란이죠. 이란은 이 중동 전역에 활동하고 있는 바레인을 거점으로 중동 전역에 활동하고 있는 이 헤즈볼라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헤즈볼라는 바레인과 지금 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바레인 정부와.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이제 원래 수니파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 이제 시아파가 득세를 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이란이 또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의 이 바로 남쪽에 있는 그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도 지금 이란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지역에 북한제 무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 바레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결제는 어디서 하냐? 바로 UAE에서 한다 이겁니다. 자금 세탁을 여기서 하고 자금 세탁을 여기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북한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북한하고 지금 돈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하왈라 거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동 특유의 신뢰에 입각한 그런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겼는데 누군가 올 거야. 그 돈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가족관계 증명원 떼 가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무슨 위임장 적고 이렇게 해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돈을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일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하왈라 시스템을 통해서 자, 내가 맡겼어.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누가 찾아러 올 거야.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돈 줘. 이거예요. 정말 아주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안 지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AE가 이런 식의 이 지역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현재 UAE 만수르 왕가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곳에 이제 개입되어 있는 게 임종석이 이 UAE 그리고 이제 한병도, 즉 국회의원 된 한병도가 이라크의 시아파 아주 핵심 중요 인사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에 그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저도 의혹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내은행, IBK 기업은행,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알고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또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문우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전화를 받은 우리 국내 은행이 대여섯 개 되죠. 자꾸 그러면은 세컨드리 보이콧 맞는다. 조심해라. 라는 그 경고 메시지 받은 은행들 많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어리석은 일 하다 보면 국제금융망 스위프트 코드에서 은행 삭제되는 겁니다. 외환거래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처럼 그 2천만 달러 때문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과거에 그렇게 벌벌 떨었겠습니까? 아니죠. 국제은행 이 금융 네트워크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은행 하나 삭제되는 것은 뭐 그들의 일이지만 뭐 거기에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천 수만 명이 그 은행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급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함부로 이런 북한 관련한 자금 세탁에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